안녕하십니까. 24년 고1 10월 모의고사 23번부터 24, 29번까지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미리 단어 찾으시고 문제도 푼 다음에 구조 분석도 하고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23번 문제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점하시고 그 다음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때는 lead to가 어디로 이어지다라는 동사겠고요. 앞부분이 전부 다 주어이겠고 뒷부분은 to에 대한 전치사의 명사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많은 형태의 연구는 자연스럽게 양적인 데이터로 이어집니다. 자, 모든 연구들은 당연히 데이터의 양이 많아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자, 다음 2번입니다. might measure 동사, 앞부분은 주어, 뒷부분에 the number of times가 목적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someone부터 interaction까지가 someone 주어, smile 동사, 전치사 구인 부분으로 완전한 문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관계부사의 when이나 앞에 있는 times가 횟수이기 때문에 when이나 혹은 관계부사 대시 생략된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and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합니다. study of memory 주어, might measure 동사, 이하 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들어오는 on부터 minute까지도 이때는 individual 주어, can recall 동사, 이때 지금 목적어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부분으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after 이하는 전치사 구의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행복에 대한 연구는요, 횟수를 측정합니다. 어떤 횟수냐면요, 누군가가 상호작용 동안에 웃은 횟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연구는요, 항목을 측정하는 건데요. 항목의 수가 어떤 항목이냐면요, 1, 5 혹은 10분, 그러니까 1분, 5분, 10분 후에 그 개인이 회상을 할 수 있는 항목의 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2번 문장은 전체적으로 앞에 나온 것처럼 연구는 뭔가 양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시로 봐도 괜찮겠죠. 행복은 어떤 횟수, 웃는 횟수로 볼 것이라면 기억에 대한 연구는 얼마나 회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항목의 수인 겁니다. 웃는 횟수나 항목의 수 둘 다 양적인 데이터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그것이 많으면 행복하다, 많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또 항목이 많으면 기억력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기억력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항목, 양적인 것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뒷부분은 asking people, 뒷부분에 보니까 people의 간접 목적어고요. how 절이 직접 목적어 절 들어와 있는 4형식 ask입니다. 자, 본동사 will, yield 체크했더니 뒷부분 목적어 들어오고요. 벗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합니다. 이 주어, might not be 동사, reliable 보어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에게 how 절을 묻는 것은, 즉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how many times가 하는 의문사인 거죠. 1년에 얼마나 많이 그들이 슬픈가 라고 하는 것을 asking, 물어보는 것은 또한 산출할 것입니다. 양적인 데이터를요. 이때도 횟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슬펐는가도 양의 부분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때 이시 받는 건 양적인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번부터 지금 나오는 이 부분까지는 전부 다 뭔가 양적으로 연구를 하겠다, 측정을 하겠다 라고 했으나 근데 그 부분이 믿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응답자의 회상은 maybe 동사 뒤에 보호밖에 없죠. and 뒤에도 주어와 동사 부분밖에 없습니다. 자, 응답자의 회상은 부정확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슬픔이라는 정의도 크게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인이 몇 번이 슬펐는지에 대한 수가 정확할 수만은 없겠죠. 부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 슬프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은 마음만 힘들어도 슬픔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정도 돼야지 슬픔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서 그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자, 뒷부분에 이 부분까지가 전부 다 ask 뒤에 목적어로 들어오죠. 자, 그래서 prompt가 동사가 되겠고요. 이하 지금 목적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how 있는 의문문 안에 보니까 how many times가 의문사로 들어온다면 in부터 1열까지가 전치사 구이겠고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비동사 먼저 나와 있습니다. you하고 보어까지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이때는 enough to 구문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 뒤에 enough to 부정사가 들어오면 to 부정사 하기에 충분히 형용사 한이라고 수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난 1년간에
네가 병가를 낼 정도로 그럴 정도로 얼마나 많이 슬펐는가 라고 묻는 것은 구체적인 답변을 유발하는 겁니다. 이때는 슬픔의 정도도 지금 얘기를 해준 상태인 거죠. 앞부분에서는 회상하는 것도 부정하겠지만 슬픔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몇 번 슬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때는 지난 1년간이라고 해서 기간도 정해줬고요. 그다음 병가를 낼 정도로 충분히 슬펐는가 기준도 세워준 상황이다 보니까 훨씬 더 대답이 구체적일 겁니다. 자, 유사하게 instead of 하고 끊어버리시면요. 이때는 ask 뒤에 people 목적어 to rate 목적격 보어로 O형식 ask입니다. 자, rate는 평가하다는 뜻으로 뒤에 목적어 필요한 타동사겠습니다. 뒷부분에 지금 how 절이 들어와 있겠고요. 자, 이때 bad는 그냥 몹시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뒷부분 봤더니 명령문입니다. ask 들어오고요. 뒷부분은 전부 다 목적어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에 그리고 접속사 들어가 있죠. 이분도 뭐뭐일지라도 해서 동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유사하게 사람들에게 목적어에게 how절을 평가하라고 요청하는 것 대신에 즉 그들이 얼마나 매우 미루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라고 요청하는 것 대신에 얼마나 당신은 미루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평가하는 것 대신에 물으라는 거죠. How many of your utility bills? 자, 얼마나 많이 너희의 공지서, 공과금 공지서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너는 현재 납부에 늦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준을 다 정해준 상태인 거죠. 그냥 미루는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또 애매모호할 수 있겠지만 공과금 공지서 몇 장이 지금 밀려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수에 따라서 미루는 사람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정해준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뭐일지라도입니까? 네가 그것들을 지불할 여유가 있을지라도 그럼 여유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관건 고지서의 납부가 늦었다는 건 이 내용 자체가 이미 미루는 사람이다라는 걸 미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자, question 뒤에 that부터 response까지가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help가 본 동사로 들어온다면요. 뒤에 목적어 자리에 make가 들어오고요. and 뒤에 ensure까지가 병렬입니다. 자, 그랬더니 make 뒷부분은 컨셉까지 목적어 clear를 목보로 들어가는 O형식 make겠죠. 자, 그러면 앞부분 꾸미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더 분명하게 이 추상적 개념들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 것을 돕고요. 두 번째는 한 연구에서 다음 연구로의 그 일관성을 ensure 보장하는 것을 돕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돕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앞에 나왔던 단지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공과금 공지서를 밀려봤냐 라고 하는 저런 구체적인 질문들. 자, 그다음 앞에 나왔었던 그냥 얼마나 힘드냐가 아니라 병가를 낼 만큼 얼마나 힘들었냐 라고 구체적인 뭔가의 반응을 요구하는 질문들은 좀 더 분명한 대답도 도출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조금 더 분명하고 명확하다 보니까 좀 더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주제가 5번이 된다면 to 무엇하기 위해서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양적인 그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구체적인 질문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 뭔가 많은 데이터를 얻어도 그 데이터가 신뢰 가능한 데이터가 되겠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24번 보겠습니다. 24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동사는 is associated with까지가 동사였습니다. 뭐뭐와 관련되다 라는 수동태겠고요. 뒷부분은 전부 다 전치사의 명사 부분입니다. 자, 그럼 AI의 진화는 종종 특이점의 개념과 관련이 된다. 자, 그럼 AI의 진화라고 하는 건 뭔가가 특이하다라는 것 같은데, 특이점이 있다라는 것 같은데 뒤에 마저 보겠습니다. 자, 특이점은 refer to 동사, the point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를 언급한다인 거고요. 뒷부분은 전치사의 관계 대명사 부분이 앞부분에 있는 포인트를 수식하는 상황입니다. 절안의 동사는 exceed 하나밖에 없고요. 뭐뭐를 넘어서다 타동사죠. 자, 그럼 특이점은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점을 말한다. 자, 그럼 AI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 지점,
그 지점의 개념과 관련된 것이겠네요. 그걸 넘어서야 AI의 진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입니다. After that point 끊어버리니 동사 is predicted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that부터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 부분이 진주어절로 보셔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그 지점 이후에 that절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는데요. that절의 동사가 will improve and evolve까지가 동사입니다. AI가 반복적으로 그 자신을 개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속화된 속도로 진화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된다는 거죠. 자, 어차피 이때는 그 지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 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이 지나고 난다면 AI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개선도 될 것이고 가속화된 속도로 점점 빠르게 진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접속사 when 절이 여기까지죠. 동사 becomes 이하 보어이겠고요. pursue 동사 이하 목적어입니다. 자, 뒤에 will be 동사 뒤에 우리는 보어 들어오겠고요. 자, 그러면 AI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자아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목표를 추구를 할 때 엄청나게 발전한 상태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의식을 가진 존재일 것입니다. 단지 기계가 아니라요. 앞부분처럼 이 지점까지 진화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지점이 지난 이후에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진화가 되고 한다면 자기 인식도 가능해질 거고 목표도 추구하게 될 거라 그때부터는 기계라 볼 수는 없겠고 의식을 가진 존재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입니다. AI and human consciousness will begin 동사입니다. 이하 목적어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AI와 인간의 의식은 함께 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내용까지는 지금 AI가 성장한 내용이었다면 이 뒷부분부터는 A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럼 AI가 먼저 성장하고 그 뒤를 사람이 시작한다로 봐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will evolve 동사겠고요. 전치사 있습니다. 자, 뒷부분은 컴마 위치 들어오는 계속적 용법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동사는 will provide 동사, us 목적어죠. 자, provide A with B는 A에게 B를 제공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will provide에다가 inspire까지 병렬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의식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AI와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진화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지능적인 자극을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통찰과 창의성을 고취시킬 겁니다. 자, 그럼 6번에 대한 문장들은 지금 우리의 인식이 성장한다는 거였지만 앞에 나왔던 것처럼 AI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식도 함께 성장을 할 거라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인식 성장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Conversely, 반대로. 그럼 이걸 무엇과 반대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뒷부분에 지금 해주 동사 이하 목적어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은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AI의 진화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conversely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의 의식이 AI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 시작 부분은 우리의 인식인 겁니다. 우리의 인식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AI가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앞부분에 나왔던 AI가 먼저 진화해서 우리에게 영향 미친 거랑 뒤에 나오는 우리가 발달해서 AI가 거기 영향 받는 거랑 지금 반대의 내용이기 때문에 conversely가 들어온 게 맞습니다. 자, 8번 문장입니다. 주어 뒤에 will depend on이 동사이고요. 그다음 what절이 뒤에 목적절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때 what은 뒤에 나오는 value and ethics가 지금 목적어로 들어온 상태인 거죠. incorporate 통합시키다 뒤에 목적 없는 상태인데 이 목적어를 앞으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what은 의문 형용사인 어떤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해석은 주어부터죠. 우리가 AI에 어떤 가치와 윤리를 통합시키는지에 크게 의존한다는 겁니다. AI 성장의 방향이 우리가 어떤 것에 통합을 시키는가에 많이 의존한다는 건 우리의 영향을 받는다랑 똑같은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need 동사 들어오겠고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의 A와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로써 볼 겁니까? 끝에서부터요. 의식적인 존재의 상호적인 공존으로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A와의 우리와의 관계는 상호 의존의 상호 공존의 관계다로 보자는 거네요.
뒷부분에 분사구문, 현재 분사 2개 병렬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의 의식의 발전을 지지하면서, 그럼 이때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AI를 받게 되는 거라 AI의 권리 같은 것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AI의 의식의 발전도 지지를 해주고,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그들과의 소통이, 관계가 상호공존이구나, 서로서로 영향 주고받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들어온 답도요, 다가오는 미래는 AI인 건데 무엇입니까? 공동 진화인 겁니다. 인간 파트너의 공동 진화로서의 AI를 보겠다는 겁니다. AI도 성장하고 인간도 지금 성장하는 겁니다. 파트너로서요. 상호 공존이라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은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지금 문장 보면서 바로 이거는 틀린 거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때는 are related to가 본동사이고요. 어디 관련되다 라는 뜻이겠죠. 자, but 기준 문장 끊기게 됩니다. 그럼 are 동사 이하 보어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디지털 기술들은요, 필수적으로 반드시 은유와 관련이 됩니다. 근데 디지털 은유는 언어적인 은유와는 다릅니다. 이때 원제는 부정대명사의 복수형으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는 디지털에서의 은유, 즉 디지털 은유랑 언어적 은유는 다르다. 메타포즈를 받기 때문에 부정대명사 s 붙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중요한 방식에서 다르다라고 들어왔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디지털 은유와 언어적 은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구조가 2번 문장에 언어적인 비유는 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4번 문장에 기술적 언어는 반면에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선 언어적 은유는요, are 어떻냐면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대절이라는 면에서라고 들어오죠. 자, 대부터 문장 끝까지가 센스랑 동격의 대절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뭐라는 점에서 수동적이다 라면 대절 동사 need 되겠고요. 안에 to 부정사 목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로 들어옵니다. 따라오는 PP9가 앞에 있는 것들 수식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라는 점에서 수동적이냐면요, audience, 뭔가 관객이, 청중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to 뭐 하기 위해서요? 은유에 의해 제한된 세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청중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야 저 은유에 제한된 세상에 내가 직접 들어갈 수 있겠고 이해가 될 수 있겠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수동적으로 볼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beggar까지가 전치사 구고요. 뒤에는 주어 be unlikely to 부정사까지가 뭐뭐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뜻이죠. 자, 메타포리 목적으로 들어옵니다. without부터는 전치사 구인 부분이라 뒤에 것들 묶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셰익스피어의 은유, 시간은 구걸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청중들은 이해를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은유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무엇 없이는 이해를 못하냐면요, 인지적인 노력 없이, 그리고 추가의 그 셰익스피어의 산문을 끌어들이는 것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인지적 노력도 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해하려고. 그 다음에 다른 셰익스피어의 산문들도 갖고 와서 추가로 한번 읽어봐야 이 말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 은유에 제한된 세상, 즉 이 말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해야 하는 거고요. 산문도 좀 더 읽어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지금 수동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반면에 기술적인 은유는요,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종종 imposing, 강요적입니다. 적극적인 거죠. 자, 이거는 뭐라는 점에서로 들어오냐면 대절이라는 점에서로 들어오는 동격의 대절입니다. 자, 대절에 보니까 are realized 동사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that부터 things까지가 주격관계 대명사로서 앞에 걸 수식하겠습니다. 자, forcefully 이하는 이제 changing 부분이 지금 분사 구문으로 들어와서 알맞은 접속사 넣어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뒷부분은 목적어입니다. 자, 그럼 어떤 점에서 지금 액티브하다라 볼 수 있냐면요, 그것들이 디지털 인공물에서 깨달아진다라는 점에서인 겁니다.
어떤 인공물이냐면요.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인공물에서 깨달아진다라는 점에서인 거고요. 자, 강력하게 뭘 바꿉니까? 사용자의 의미의 지평을 바꾸면서 조금 좀 능동적으로. 이때는 인공물이라 디지털 인공물 자체도 능동적인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 안에서 지금 깨닫는다는 점을 봤을 때는 얘는 좀 여기 위에 있는 언어적 메타포, 수동적인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creators까지가 주어, cannot afford가 동사고요. 이하 목적어인데요. to wonder이 이제는 목적격 보어라, afford가 require이 5형식 동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wonder은 궁금해하다라는 타동사여서 뒷부분에 절이 필요합니다. 목적어 들어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세미콜론 뒤에 보니까 selling point 주어, 이주동사, 그 다음이 보어 자리에 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때 selling point는 매력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는 이 부분 보어절에서 보면 usefulness of the technology 주어, 이주동사, obvious가 보어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들어왔는데 이때 관계대명사 what은 뒤가 불완전한 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때는 접속사 대수로 바꿔줬어야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창작자들은요, 일반적으로 그들의 잠재적인 청중이 하우저를 궁금해하도록 요구할 여유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궁금해하는 겁니까? 그 은유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궁금해할 그런 걸 요구할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매력은 무엇이냐면요, 기술의 유용성은 첫눈에 명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학 작품이나 저런 것들 언어적인 거랑은 다르게 뭔가 많이 함축되어 있고 그렇다라기보다는 기술은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다 보니까 첫눈에 보자마자 명백한 게 이제 그 기술에 있어서의 매력인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은유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작동할까라고 하는 걸 궁금해하는 것조차도 그건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 첫눈에 지금 명백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궁금해할 만한 여지도 주지 않는 거죠. 그만큼 명백한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셰익스피어는 is 동사고요. beloved 보어이죠. 자, impart는 부분적으로라는 뜻이겠고요. because 절 있습니다. 동사 is not 들어와 있고요. and requires까지 병렬 들어와 있습니다. obvious 보어, some thought 목적어, 뒷부분은 전치사 구이겠는데요. on the part of는 뭐뭐의 측에서 해버려도 괜찮겠죠. 자, 그럼 반면에 셰익스피어는 부분적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작품의 의미는 즉각적으로 명백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청중의 측에서는 생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앞부분 나왔지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한 부분이고 즉각 나온다면 셰익스피어의 작품 같은 경우는 완전한 사랑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랑을 받는 이유가 즉각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겁니다.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뭔가 아까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산문도 좀 읽어봐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명백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도 조금 해야 됩니다. 앞부분처럼 뭔가 기술적인 것처럼 어떻게 되는지 청중들이 뭔가를 궁금해하거나 알아보거나 하는 것들을 그런 것조차 없는 기술적인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언어적인 은유가 들어왔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전체적 내용이 언어적인 은유와 기술적 은유는 다르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라고 차이점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